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외전에서는 본방에서 모셨던 민주당 전재수 의원님하고 국민의힘 선대본부 공보수석 부단장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 모셨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너무 역시 기셔가지고 너무 이게 원래 여기도 거품이 많아요. 원래는 제가 이제 선대에 합류하면서 공보실장 이렇게 됐는데 네. 당 사무처에 공보실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 사무처에서 요청을 해갖고 네. 바꿨는데 네. 바꾸다 보니까 뭐 이만해졌어요. 말이 이게 길면 안 좋은 거예요. 아 이거 높으신 분들이 기니까요. 이 원래. 아니 높은 분은 짧고 이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길어져요. 예. 그래서 그럼 높이 올라가시라는 기원하는 뜻은 박정화 단장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아니 사실 앞에, 박정화 예. 저 대변인은 거의 모든 일을 다 하세요. 예. 네. 들었습니다 저도. 예.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제 제가 스스로 표현하는데 예. 이게 문 밖에 있는 남자라 예. 여기에 이제 후보 있고 이제 시기에 따라 계속 변하는 핵관들이 있고 그 밖에 이제 이렇게 끼웃끼웃하면서 보는 예. 뭐 그 정도라. 예. 그 아니 뭐 곧 핵관 되시겠죠 뭐. 아니요. 그런데 아까 제가 본방에서 잠깐 끝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전해드린 말씀 제가 궁금했던 건 그겁니다. 저는 박 단장님 그 마지막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10억 정도 투자했는데 7천만 원 난 거 그 주가 조작 아니고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일이다. 저는 100% 공감해요. 그런 뭐 저는 주식 투자를 거의 하지 않지만 그거 뭐 주변에 봐서도 그 정도 이건 충분한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마지막에 설명드렸던 그 부분이 궁금한 겁니다. 끊임없이 그 장모 비리 의혹으로 막 실형도 나오고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처가 그 도이치모터스 거는 굉장히 주요 핵심 의혹 중에 하나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언론에서도 저희 MBC에서도 끊임없이 그 의혹을 제기했으면 그리고 해명하라 그러니까 다 제출했다. 아까 전재수 의원님이 그거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손해본 투자였다, 실패한 투자였다 이렇게 해명을 하셨어요. 윤 후보는.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손해를 본 게 아니라 이익을 봤단 말입니다. 그 액수에 상관없이. 그렇다면 제가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게 무슨 옛날 지나간 일을 툭 물어본 것도 아니고 핵심적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되었던 의혹을 해명을 하는데 국민들 앞에 이거 손해봤다고 분명히 딱 단정해서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나중에 까서 보니까 이익이 나왔어요. 이게 어떻게 거짓말이 아닐 수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예. 일단은 그 도이치모터스 관련한 것도 MBC가 스트레이트 통해서 예, 옛날에 방송을 보도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하면 좋았을 텐데 예.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도이치모터스가 한창 시끄러웠고 뭐 얘기가 될 때 예. 제가 윤석열 후보 캠프에 관여하지 않아가지고 솔직히 예. 자세히 모르고 예. 오늘 방송을 이제 들어왔는데 그 손해를 봤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예. 것처럼 이런 건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예. 됐어라고 물어보고 뭐 크게 소위 말해서 뭐 주식하시는 분들 재미 못 보고 예. 손해 봤어 뭐 이렇게 넘어갔으면 그걸 믿고 얘기했을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엄청난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기는 아니 너무 무리가 있는 근데 거 아닌가 왜냐하면 저는 죄송합니다. 잠깐만 더 아니. 그 부분을 쉽게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 그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지나가는 얘기고 지나가는 뭐 그런 거라면 그럴 수 있는데 이건 많은 언론이 핵심 의혹으로 제기하던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에게 어떤 이렇게 마이크 앞에서 해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손해를 봤다고 규정하고 단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거는 몰랐을 수 있을까요, 과연? 그게 토론회 때 나온 거 아니에요? 아니 예, 정확하게 얘기하시죠. 말씀드리면 네. 홍준표 후보가 경선 때 그죠, 홍준표 경선 후보가 도이치모터스 의혹을 이야기를 하니까 토론회 중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그러면은 매매 내역을 공개하겠다라고 예.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을 하고 난 뒤에 일주일인가 10일인가 그것도 한참 있다가 공개를 했는데 언론에서 또는 뭐 탐사 보도를 하는 여러 언론에서 또 문제 제기를 하는 주가 조작이 이루어진 시점에 매매 내역은 쏙 빼버리고 주가 조작하고 아무 상관없는 시기 2004년도 1월부터 5월까지의 매매 내역만 공개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손해봤다. 그러니까 근데 손해봤다고 아니 근데 제가 법률가 이제 입장에서 주가 조작은 자본시장법 위반은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주가 조작의
관여하면 그건 자본시장법 위반이에요. 주가 조작 사범이 되는 건데 이 법률가 출신인데 손해를 봤다 하고 퉁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끊임없이 주가 조작이 이루어졌던 시기에 매매 내역을 제출을 해라 했더니 이미 했다 이러고 그냥 퉁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손해봤다라고 하는 것도 거짓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윤석열 후보가 검사로 재직할 당시에는 경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내사를 벌렸습니다. 그리고 내사를 해가지고 수사 기록까지 다 남겼어요. 그래서 내사 종결을 한 거잖아요. 그거를 예를 들면 핵심적인 게 정권거래소에 금융감독원에 주식 매매 내역을 이제 영장을 경찰이 검찰에 영장을 청구를 했더니 검찰이 전부 기각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건이 유야무야 된 겁니다. 의혹은 그러니까 계속 있었고. 두 가지가 나오는데 네. 확인해야 될 게 검사 그만두니까 이제 수사가 시작된 첫째는 경찰이 그때 이제 조사를 했는데 내사 종결이 됐어요. 검찰 난무하고 이게 그때 당시 검찰에 있었던 윤석열 지금 후보가 영향을 미쳐서 이 사건을 소위 말하는 그냥 무마시켰다라는 게 하나 있는 거고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그때 손해봤다고 들었다라는 게 알고 봤더니 일부 보도에 의하면 이러한 주가 상황에서는 뭐 얼마를 이익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우선 나눠서 보면은 이 검찰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윤석열 후보가 영향력을 미쳐서 무마했다라는 거는 없는 얘기인 거예요. 그지? 아니죠. 물증이 이게 증거가 있는 거 없는 거에 대해서 그때 당신이 논란이 증거가 없어서 그러면 내가 검사로서 경찰이 있는 수사를 향후 부인이 될 사람을 챙기기 위해서 수사를 종결시켰다라는 거가 그때 당시 좀 몰았던 큰 주제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지금 뭐 제가 볼 때는 확인될 만한 내용이 전혀 없는 제가 동의가 안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전부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검사 또는 서울중앙지검장 또는 검찰총장을 할 때 전부 수사가 안 되던 것들이 검사를 그만두고 나가니까 전부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윤우진 용산세무서장 거꾸로 하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후보가 후보가 되고 나니까 관련된 모든 거를 걸어서 이게 다 털자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기에는 문재인 정부가 검찰을 장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을 장악했으면 윤석열 후보가 안 나오는 거죠. 장악이 안 돼요. 박 대변인님도 지금 그건 믿지 않으실 것 같은데 왜냐하면 모조리 털어서 드러나고 있으면 지금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같은 경우에 김건희 씨 빼놓고 4명이 나머지가 모두 구속이 됐는데요. 그것도 단기간의 수사로 그것도 아주 단기간. 그 정도로 명백하기 때문에 구속되게 하는 그거 다 조작이라는 말씀인가요? 아니 그게 조작이라는 게 아니지. 그게 조작이라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 경찰이 내사 종결을 한 건이 윤석열 후보가 영향력을 미쳐서 내사가 종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영장이 기각이 돼버린다니까. 근데 그렇다면 그건 어떤 연유로 내사 종결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찾아봐야 되는데 그게 윤석열 후보와 관련이 됐다라고 하는 고린이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왜 합리적 추론을 할 수밖에 없는지 지금. 그래서 윤대진 윤대진 친형 윤우진 용산세무서장 아무 문제 없다가 검사 그만두고 나니까 구속이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검사로 있으면서 소위 말해서 우리 국민들이 검찰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하잖아요. 불신하는 핵심이 뭐냐면은 자기하고 관계가 있거나 또 이런저런 관계가 있으면 있는 죄도 덮어버리고 없는 죄도 만드는 게 국민 일반이 생각하는 검찰에 대한 불신의 그러니까 핵심이거든요. 박 단장님 말씀은 그게 그렇다는 증거가 어디냐 이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이 그동안 내 식구 감싸기를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됐다는 인과관계에 대한 증거가 그래서 어디냐? 검찰 개혁하자고 했던 거잖아요. 그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쳤단 말이에요. 검찰은 그랬다 치고 그러면 근데 결국에 나온 검찰 개혁의 모양이 이거 딴 이상하니까 국민들이 지금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그 박수를 쳤던 검찰 개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그 검찰 개혁의 제일 꼭대기에 모든 게 윤석열 후보가 있었다라고
라고는 모두 물이잖아. 제가 하나만 아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자, 도이치모터스에 수사를 했는데 그걸 경찰이 내사 종결을 했어요. 네. 문제 없다고. 기소를 근데 안- 아니 예. 문제 없어서 한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영장을 덮었다. 쳤는데 거기까지 예, 예. 거기까지. 근데 예. 그 덮은 거를 윤석열 후보가 영향력을 그러니까. 미쳐서 덮었다. 자, 라는 증거가 이런 거예요.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이게 윤석열 후보가 그 검찰에 계실 때 처가 사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측근 사건도 있고 예. 이랬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거기서 원인이 뭔지 하여튼 그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원인은 뭐 모르겠다 쳐요. 근데 윤석열 후보가 검찰에 딱 나오자마자 2달 만에 도이치모터스 건 같은 경우 관련자가 김건희 씨빼고 모두 구속돼요. 그다음에 윤우진 건도 전혀 수사가 안 되다가 검찰 그만두고 나오니까 딱 두 달 만이 아니지. 하여튼 뭐 그 기간은 아니 그 중요한 거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이 5개월, 검찰을 5개월, 예. 검찰 한참 지나고 그래서 난 다음에 5개월. 그렇다면 변수는 뭐가 있을까? 합리적인 의심을 하면 왜 윤석열 후보가 검찰에 있을 땐 관련된 사건들은 전부 무혐의 되다가 딱 검찰을 끝나고 정치권에 나오니까 관련된 사건이 무수수 유죄가 입증되느냐 이런 건 합리적인 의심 아니겠어요? 그럼 당시에 변수가 뭐였을까 우리가 아무리 봐도 윤석열이라는 변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제가 자, 거기다 또 다른 박정화 거. 대표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박정화 대표님께서 문재인 정부가 검찰을 확 한 손에 틀어지고 있어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의 야당의 대선 후보가 되니까 그만두고 나가자마자 검찰을 확 틀어지고 있는데 검찰을 동원해가지고 윤석열 후보 뒤를 다 뒤져가지고 구속시키고 수사 안 했던 거 다시 하고 이 말씀이잖아요. 저로서는 근데 안 믿으실 것 같은데. 근데 대표님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문재인 정부는 제가 고백하건데 검찰을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니 그게 검찰을 장악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테크닉이나 정치력이나 그런 능력이 있으면 오늘날 윤석열 후보를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되도록 냅두지를 않죠. 아니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건 불가능해요. 저는 그게- 설사 그렇다 그게 치더라도 또 그러면 다르죠. 법원은 어떻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고 법원이 구속을 시켰어요. 네. 그러면 사법부도 문재인 정부가 장악을 하고 있겠네요. 사법부도 여러 가지 지금 오해를 받는 것들이 에이. 많잖아요. 우리 김명수 그거는 대법원장을 통해서 네. 여러 가지 오해를 받는 부분이 그건 많은데 진짜 대한민국- 저는 전재수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예. 전재수 의원님이 보는 문재인 정부에 관한 평가, 저는 전재수 의원님의 얘기에는 100% 다 믿어요. 100% 전재수 의원님 보시기에는 문재인 정부가 검찰을 장악할 수 없다. 그럴 만한 테크닉이 없다라는 거는 저 말씀하시는 전재수 의원님의 말은 믿어요. 근데 실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정부는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아까 온 국민이 박수를 쳤다는 그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검찰을 장악을 했어요. 검찰을 장악하려고 하는 과정에 윤석열이라는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국가의 제도, 그다음에 검찰의 역할 등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원론적으로 얘기한 윤석열 총장을 내가 임명한 윤석열이라는 검사가 갑자기 정부와 대척점에 든 화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걸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는 과정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이후에 김호수 총장이 되면서 저는 지금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정부는 검찰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대장동 사건 같은 일이 생기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박정화 대표님. 그래서 전재수 의원님 말씀은 100% 수용을 합니다만 객관적으로 제가 볼 때는 아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거 있잖아. 왜 그때 당시에는 다 없어졌던 사건이 문제 없다는 사건이 왜 지금은 왔냐. 그리고 검찰 장악도 안 되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윤석열이라는 후보가 등장을 하고 나니까 윤석열 후보와 관련돼서 뭔가 문제될 수 있는 만한 걸 다 털어서 소위 말하는 정치 수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결과가 옛날에는 아니었던 게 지금 따다닥 뭐 되는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혹시 박 단장님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보는 관점에 따라 많이 다를 수도 있는데요. 지금 검찰이 민주당에 친절하고 국민의힘에 좀 터느냐? 당연하죠. 그렇게 보겠죠. 근데 뭐 그렇게 당의 입장에서 그렇게 보시겠죠. 근데 제가 몇 가지만 도이치모터스 수사가 제대로 왜 김건희 씨만 쏙 빼놓고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문제를 하나 제기하는 분이 있고요.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지금 막 나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수사 안- 진행 중인 거 아니야? 뭐 하여튼 그 외- 수사만 진행 중이죠. 수사 나머지는 진행 다 중이죠. 구속이 네. 돼 있는데. 그리고 네. 왜 대장동 말씀하시는 네네. 그 윗삼 규모는 좋습니다. 수사가 안 된다고 네네. 뭐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이쪽 분명히 그 돈 받은 쪽의 수사는 왜 하나도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보세요? 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게 문재인 정부가 검사를 장악하고 네. 있으면 이쪽으로 갔겠죠 당연히. 이쪽에 사실은 뭐 오늘 아침에 보니까 박영수 특검 얘기 나오더라고요. 예. 5억을 애초에 입금을 알고 했다. 사실은 예. 입금을 했고 그게 사실상 따지면은 그때 초기에 뭐 투자금일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박영수 특검은 그러면 과거 정부 혹은 윤석열 총장의 사람이다? 예. 그래서 여태 수사를 안 했다? 곽상도 아니잖아요. 의원의 경우 곽상도 어떻습니까? 의원은 구속 시도까지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속 이게- 영장을 허술하게 아니, 쓴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네. 영장을 허술하게 써가지고 기각될 수밖에 없게 그러니까 영장을 쓴 거예요. 검찰이 수사를 이쪽도 엉성하게 하고 이쪽도 저는 왜 여기 이렇게 안 떠? 난 몰라요. 돈이라는 게 그렇죠. 500만 원이면은 내가 지갑 속에 넣어놓고 다니며 쓸 수 있으니까 못 쫓아간다 할 수 있어. 네. 근데 이게 50억이고 그러니까요. 500억이면 왜 이렇게 수사를 안 할까요? 통장 통해서 보시기에, 다 나. 예. 아니 좀 봐주려고 하는 거지. 누굴 아니 봐? 누구? 이게 대장동 수사가 정상적으로 되면 여권의 후보가 된 양쪽 다 이- 봐주려고 그러는 거라고요? 아니 여권의 후보가 된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으로 가니까 아니 돈을 받은 쪽이 수사를 안 이쪽인데 왜 한 거지. 곤란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니까. 예. 아니 자 지금 거론이 되고 그건 이해가 있는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자 왜냐면- 곽상도, 박영수, 그다음에 뭐 최재형 또 누가 예, 나와요? 예. 뭐 조훈현 조은현 예. 뭐 이런 분들이 다 모두 다 이쪽 보수 진영 사람이라서 수사를 안 했다? 아니잖아. 법조? 법조지. 법조 법조 비리인 법조인데 거지. 곽상도 의원하고 박영수 특검하고 윤석열 후보랑 그쪽에 연관된 법조인들이 많죠. 객관적으로. 그렇죠? 아니 그러면은 저기 아니, 제가 제가 여쭤보는 게 그러니까 이게 저는 다른 건 뭐 각자 입장에서 해석할 수 있는데 박 단장님 보시기에도 이 돈에 이렇게 처음부터 녹취록 가지고 수사가 시작됐는데 돈의 흐름 구체적으로 밝혀요. 그럼, 누구 네. 뭐 얼마. 근데 이렇게 수사가 안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이거에 대해서는 그 궁금하시죠? 제가 답답하죠. 아니 나 웃긴다고 봐요. 사실은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박정- 저는 뭐 저기 근데 수사 안 해봤는데 박영수 특검은 윤석열 후보랑 과거에 어떤 깊은 인연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깊은 인연이 있다고 해석을 하는 건데 네. 제가 얼핏 듣기로는 뭐 과거에 뭐 박상도 의원 심지어는 전 정부의- 특검으로 발탁을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깊은 인연이 있다고. 그 그래서 깊은 인연 아닌가요? 아니 뭐 깊은 인연을 치자고요. 예. 치자고. 그럼 아니, 그러면- 이건 법적 카르텔인데 이것도 모두가 아니요, 그게 아니고 윤석열 후보가 모두가 정리한 거야. 검찰이 왜 이렇게 이쪽에 이 돈의 흐름에 대해서 너무나 수사를 안 하는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시기에도 이상하죠. 이건 이상하다는 데만 일단 합의를 하면 당연히 이상하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게 이상하면 이쪽을 파면 누가 손해를 볼까에 대해서는 지금 뭐 다 얘기 안 해도 알 것 같은데요. 저는 왜? 이쪽을 파면 누가 손해를 볼까에 대해서는 누가 손해 봐요? 곽상도 의원이 손해를 보겠죠. 일단은 아니지. 아니 일단은 곽상도 의원이 손해를 보고 일단은 박영수 특검 왜 이쪽에 예. 그러니까 지금 대장동의 문제는 뭐냐면 실질적인 진실을 확인해야 되는 부분은 그 엄청난 수익 구조가 나게 되는 설계를 누가 했느냐 그걸 이재명 후보가 알았느냐 지시했느냐 이 부분인 거지. 공익 이게 환수를 설계한 이쪽에 어떻게 뭐 50억 클럽이 어떻게 되고 이거는 곁다리 수사 아니에요. 근데 이 곁다리 수사마저도 금방 할 수 있는 거를 왜 안 했는지에 예. 대해서 저도 납득 불가. 거기가 근데- 이제 박 단장님하고 저랑 약간 견해가 다른 부분이 뭐냐면 그러면 우리 앵커께서는 50억이 이게 먼저다. 이게 먼저다. 왜냐하면 설계를 이렇게 해서 누구한테 돈을 매길 때는요. 왜 자기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한테 돈을 매기겠습니까? 뭐냐면 설계를 해서 누구한테 돈을 갖다 매기려면 자기랑 친한 사람들한테 매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람이라면. 근데 박영수, 곽상도 이런 사람들한테 수십억, 수백억씩 주기 위해서 설계를 해서 돈을 갖다 줬다? 이건 뭔가 논리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법조 문제로 아니, 해결해야지. 법적 카르텔. 곽상도 그다음에 그 과거 여당의 어떤 정치인들 예? 그런 분들한테 왜 여기서 설계를 엉뚱하게 해가지고 억지로 돈을 갖다 맡겼을까요? 그 사람들이 설계를 했다고요? 아니야 이 사람들 이쪽 성남시에서 이재명 후보. 이재명 후보가 그거는 예. 이재명 예. 후보가 그 주장을 하시니까 이재명 후보가 굳이 그 어려운 설계를 해서 거기서 그 어떤 그 정치적 적대 예. 저는 이재명 후보가 이걸 설계했다고 그 주장 단정하지 않아요. 아니시고요. 아니 네.
이재명 후보가 이게 어떻게 누가 설계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이재명 후보가 이 건을 설계를 해서 소위 뭐 김만배 씨가 됐든 아니면 또 다른 누가 됐든 엄청난 수익을 만들어준 설계에 대한 문제는 있어요. 예. 근데 이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뭐 이재명 후보도 얼마간에 이렇게 하면 굉장히 위험하구나. 어쨌든 설계를 했어요. 근데 누군가는 경제적 이익을 받아요. 예.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되면 이 문제가 됐을 때 이걸 넘어가기 위해서 법조, 검찰 이쪽에 또 무마하기 위해서 이만큼 조정을 해서 설계를 해요. 이 설계는 이익을 본 누군가가 하겠죠. 예. 나는 꼭 경제적 이익 안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을 하는 거는 이재명 후보가 이 모든 걸 다 내 거로 해갖고 만들었다가 아니라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렇게 만든 과정에서 혹시 이재명 후보는 또 다른 정치적 이익을 그러니까 얻기 위해서 이게 약간- 그런 건 아닌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다면 본질은 이거 수사를 먼저 해야지. 그건 앵커 그건- 말씀하시는 예. 것처럼 50억 이거 무마해가지고 사건이 없애려고 하는 것 이게 본질이고 여기서부터 가야 된다는 거는 다른 얘기 아닌가 싶어요. 이 돈의 흐름을 얘를 쫓아가야지요. 가야지. 그 다음엔 이 사람이 예를 곽상도가 왜 50억을 받았느냐, 무슨 일을 해주고 50억을 받았냐. 이걸 이 증거가 나 있는 걸 쫓아가다 보면 이 연결된 연결을 차고 나가야지 사실 사태의 네. 본질이 나타날 거 아니, 아닙니까? 이건 저도 아니 나머지 근데 분들은 여기- 사실은 수사가 됐을 때 문제가 됐을 때 예. 수사를 잘 넘어가고 그다음에 혹시 이게 기소가 됐을 때 재판을 잘 넘어가고 하기 위해서 그 50억 클럽을 쭉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변인님, 우리가 사람들이 비리를 저지르는 이유는 딱 하나죠. 비리를 저지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도 권력형 비리든 또는 뭐 경제 관련 비리든 돈이죠, 돈. 돈을 부당하게 돈을 벌려고 비리를 저지르잖아요. 그거 이외에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결국 핵심은 돈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조훈현 국민의힘 전 의원, 원유철 국민의힘 전 대변인, 그 다음에 곽상도 의원 아들,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공익 환수를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는데 그 사이에서 말하자면 박 대변인 말씀대로 하자면 조훈현, 원유철 이런 사람들 돈 주려고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설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 자체가 이제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검찰이 이 대선을 앞두고 있고 양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들이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이 수사를 돈을 따라가는 수사를 했다가는 나중에 새로운 정권한테 감당을 못하니까 아니지. 어차피 특검으로 갈 거다 하고서 수사 흉내만 내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따라가는 수사, 계좌 추적 이런 것이 아니고 사람 말을 따라가고 녹취록에 따라가는 수사를 하다가 지금 이런 사단이 난 거예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검찰이 수사를 너무 방기하고 그냥 놔둬가지고 예. 일어나는 일들인데 저는 이렇게 해서 일어난 경제적 이익을 무언가 다른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수사를 어떻게 무마를 한다거나 아니면 재판에 가서 이익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했다라는 이 구조는 저는 뿌리를 뽑아야 되는 그렇죠. 건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이건 사실은 수사도 어렵지 않아요. 이게 예, 그럼요. 그래서 예. 조은현이 됐든 예. 뭐 또 다른 누가 됐든 뭐 이런 것들은 예. 다 드러내고 걷어내야 돼. 예. 문제는 계좌 추적하면 끝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예, 예. 그거 왜 거기에 수사 대해서 안 한 예. 거에 대해서는 저는 다 이상하죠. 이해가 안 돼요. 여기 앉아 근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이상해요. 왜 수사를 안 했는지. 계좌 추적만 하면 예. 되는 거예요. 단군 일의 최대 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대장동 사업이 이렇게 돼서 여기에 이런 썩은 물이 생긴 거 아니에요. 예. 내가 시장을 할 때 여기 썩은 물이 생긴 거야. 그리고 내 주변에 10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그 유동규라는 친구를 난 또 모른다고 얘기해. 처음에는 이 설계를 내가 다 했다고 얘기를 해요. 이재명 후보께서.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돌아가가지고 나는 모른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저는 이 썩은 부조리를 드러내는 데는 국민 모두가 다 박수치고 환호할 그렇습니다. 거라고 그렇습니다. 저도 예. 해야 된다고 예. 봐요.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어쨌든 금방 수사하면 나올 건데 예. 국민들이 판단하는 건 이재명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군 일의 최대 치적이라고 하는 이 건을 왜 처음엔 내가 설계했다가 그 후엔 아니라고 말씀하신. 두 번째는 내 턱 밑에서 내가 시장을 하던 그 턱 밑에서 이런 엄청난 돈의 썩은 냄새가 나는 돈의 향연이 생기는데도 모르고 있었다. 예. 이 이게 사안에 문제인 대한 거죠. 정리 그러니까- 자체 개념이 다 좀 다른 것 같은데 문제. 예.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 우선 확인해 줘야지 그래, 국민들이 판단을. 예, 그럼 대변- 이재명 후보가 국민들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행정의 달인이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다? 그럼 행정단위가 아니잖아. 네, 제가 네. 두 번째 전혀 그럼 몰랐다. 몰랐다. 그러니까 알면 배임이고 모르면 바보. 뭐 바보다 그렇게 이 되는 거죠.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그게 궁금한 예, 거지. 예. 뭐 여기 제가 돈놀이 한 건 좀 그러니까 별로 관심 없어. 저는 이게 정치적 사안이면 제가 어떤 박대현한테 그 박단장님한테 일방적으로 말씀은 안 되는데 이게 어떤 법적 사안이라 제가 어떤 논리로 자꾸 여쭤보는 거 제가 흡사 전재수 의원님 말씀에만 동조하는 것 같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법적 사안에서 팩트 관계가 저는 사실 제 머릿속에 어떤 약간의 결론이 내려진 게 있어가지고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뭐냐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박정환 대변인 그러니까 이제 설계는 지금도 그 이재명 후보가 내가 설계했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근데 공익 환수를 설계를 한 것이고요. 공익 환수. 그다음에 당군 이래 최대 취득 사업은 맞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도시개발법에 근거해 가지고 이루어진 민간 부동산 합동개발 사업 중에서 5,500억을 공익 환수한 것은 당군 이래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군 이래 최대 취득 사업이 맞습니다. 예를 들면 부산 LCT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의 현기환 정무수석부터 시작해 가지고 국민의힘의 배덕관 국회의원 다 구속돼 가지고 깜방 가 있잖아요. 이 부동산 그 부산 LCT 그 개발해 가지고 민간이 그 이익을 1조 이상을 가져가거든요. 근데 부산시에서 공공환수를 얼마 했냐면 제로입니다. 10원짜리 하나 공공환수를 못했습니다. 그것도 그 좋은 해운대 바로 앞바다 백사장 앞에 이걸 지으면서 그리고 애초에 그 땅을 부산시 산하기관인 부산공기업인 부산도시공사가 그 땅을 2,200억을 주고 사가지고 이 민간업자들한테 2,230억에 파는데 공원도 3개 만들어주고 기반시설 다 깔아주고 2,200억에 산 거를 2,230억에 넘깁니다. 그래가지고 민간 개발을 해가지고 민간업자들이 1조 원의 이득을 가져갑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민간인들이 8천억 정도의 지금 현재 드러난 거에 의하면 이익을 가져갔는데 공공환수를 5,500억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공환수를 더 많이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 후보가 사과도 드렸고 그 유감의 뜻을 표현을 했습니다. 더 많이 가져오지 못한 책임은 있지만 이거를 민간업자들 곽상도 무슨 원유철 이런 사람들이 돈 가져가고 이 사람들 배부리려고 설계를 그렇게 한 것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검찰이 있잖아요. 이 눈치 저 눈치 보는 겁니다. 이 수사는 간단합니다. 모든 비리는 핵심은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좌 추적 그다음에 돈의 흐름을 쫓아가는 수사를 하면 금방 드러날 거를 사람 말이 분명한 컨센서스는 돈의 흐름을 쫓아가면 드러나는 수사가 왜 그 부분을 전혀 안 할까가 이상하다는 건 박단장님도 마찬가지고 전의원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 생각. 그건 분명한 컨센서스가 있습니다. 돈의 흐름에 대해 수사를 전 덮었다 안 했다. 수사 기법의 기본입니다. 출발점입니다. 일벌 계좌를 내야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검찰이 못한 게 아니라 안 했다는 데는 두 분 다 굉장히 공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왜라는 부분의 해석이 완전히 다른 건데요. 지금 왜 검찰이 도대체? 근데 이제 거기서 해석이라는 게 그 박단장님 논리나 제가 국민의힘 논리를 이렇게 보면 알았으면 배임이고 몰랐으면 바보 아니냐 이 논리라고요. 그거는 그 건하고는 좀 별건이죠. 무슨 얘기냐면 이 설계를 했으면. 근데 그게 제가 이렇게 곰곰이 한번 따져보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전 의원님이 잠깐 설명했지만 맨날 지금도 그렇고 100 다 가져가는 걸 겨우겨우 당신들이 반대하는 거 무릅쓰고 50은 찾아왔다. 그래. 근데 다 못 뺏어온 건 미안해. 이런 논리예요. 이런 논리. 그 논리. 아니. 잠깐만 말씀해. 당신들 지금도 100을 가져가고 있어. 민간 개발시켜가지고. 그리고 당시 그전에는 전부 100 그냥 다 가져갔어. 민간이. 근데 그때 50이라도 가져가니까 당신들이 얼마나 반대를 해왔느냐. 이건 알잖아. 세율 봐도 알고 다 알지 않느냐. 50 가져오고 나서 이제 됐다. 그래 니들 알아서 놔 먹어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돈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50이라도 가져오지 왜 이 100을 다 못 뺏어왔냐고 지금 그 거꾸로 그걸 반대하는 사람이 주장하고 있다가 이쪽 논리예요. 그럼 저는 그 논리에 아직까지 반박할 만한 논리 제가 언론을 이렇게 쳐다볼 때 잘 못 봤어요. 그 기술적으로 보면 저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재수 의원님 저 공공환수라는 얘기 했잖아요. 근데 공공환수 이 도시 개발 내지는 무슨 이 도심 재생 사업 같은데 보면은 기부 체납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대장동 건에 대해서 기부 체납이 얼마나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 있어요. 그러면 공공환수라고 했다고 하는 이 부분들이 사실상 다른 사업처에서는 기부 체납 형태로 가 있었어야 되는 사업
액수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기반 시설도 조성을 해야 되는 거고 학교 시설도 있는 거고 소위 말하는 지금 성남 그 1공원 뭐 공원이 된 지역인가요? 그 부분도 사실은 원래는 사업체, 그러니까 사업을 시행하고 시공하는 쪽에서 부담해서 원래는 원가로 들어가야 되는 것들을 모두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부담을 하면서 공공환수라고 액수가 치환되는, 그러니까 숫자상의 노름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이거는 확인해 볼 예.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상당 액수가 5,500을 환수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쩌면 상당히 원래는 사업에 들어갔어야 되는, 사업자가 당연히 부담을 하고 이 아파트를 지으면서 나오는 이익에서 하나하나 해야 좀 되는 부분이 전제를 하나 하나하나 있다. 확인하고 싶어서 제가 여쭤본 건데 LCT나 아까 전재수 의원님 말씀하신 LCT나 그동안 민간 사업이 관이 하나도 안 가지고 100 다 먹었다 민간이. 여기엔 동의하세요 혹시? 그거는 잘 다 먹었어요. 그건 잘 모르고 예. 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바로 핵심이거든요. 뭐냐면 그동안 다 먹어오던 거를 이게 50을 관이 가져왔느냐 15를 가져왔느냐가 중요한 게 그 아니고 그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민간이 다 먹었다고 하는 부분에 전체에 들어가는 비용이 100이라고 치자고요. 예. 이 100에는 아파트를 기부 체납이 짓는데 있다는 거죠. 60 내지 70이 있고 나머지 30-40%의 비용이 기부 있어요. 이게 체납은 기부 체납 네. 비용이에요. 네. 그게 도로도 깔고 예. 터널도 뚫고 공원도 만들고 학교도 짓는 비용인 거야. 원래는 이게 원가에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5,500억 안에. 근데 이 5,500억에 들어가는 사업을 사실은 기부 체납인데. 도시가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이게 말씀드릴게요. 전체를 그러니까 과장돼 있다 이 공공환수했느냐 말씀이죠. 공공환수가 한 필요가 하나 있다. 예. 두 번째는 아까 이제 그 이재명 시장이 당시 시장께서 할 때 환수 조항이라는 게 이제 나오잖아요. 이런 이익이 생길 거라고 예상을 못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고인이 된 김문기 씨 유서가 며칠 전에 확인된 거에 보면 3번이나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실무자 말씀이시죠. 돌아가신 분. 민간 개발을 하면서 이게 초과 이익이 생기니까 환수 조항을 넣어야 된다라고 3번을 건의했는데 어딘가 누군가를 통해서 3번이나 리젝트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부분들을 확인해봐. 이게 누군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 그걸 그러니까 여태 대장동 수사에서 아까 우리가 다 합의했던 것처럼 돈잔치하고 돈 냄새 나게 하고 이 뒷돈 거래하고 하는 것들은 우리 사회에서 다 도려내야 되는 그렇습니다. 부분이에요. 제가-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그럼 이렇게 잘못된 부분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도자의 능력과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이 수사 부분은 왜 수사를 안 했고 하는 부분이 되는 거죠. 대표님 제가 엄청 이게 논의가 많이 됐었는데. 예, 글쎄요. 새로 하니까 새로 또 들어줄 만하네요. 전부 우리 말씀이 계속. 기억을 막 잘라내야 되게. 기부 체납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남시 대장동은 성남시 분당구입니다. 기존에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하시는 기부 체납의 형식은 대장동이 성남시 분당구에 있고 그러면은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대장동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면 그 건설회사는 거기서 이익에 난 일부를 성남시 분당구에 공원 만들고 도로 만들고 또 노인정 만들고 해가지고 기부 체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 도시개발법에 복합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단 한 번도 법에는 근거 조항이 있으나 이 법에 근거해 가지고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복합 도심 개발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거를 이재명 시장이 최초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대장동은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데 제1공단 공원화 사업을 하는 그 대상지는 성남시 수성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에 대변인께서 알고 있던 기부 체납 방식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성남시 분당구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그 개발 이익을 성남시 수성구로 가져가가지고 제1공단 그 공원화 사업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사전 이익 이익 환수 조항을 3번씩이나 실무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왜 안 했냐. 이걸 했으면 민간업자들이 8천억 가져가는 것을 더 가져올 수, 공익 환수를 더 할 수 있지 않았느냐 이 말씀인데 그렇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거는 이 부동산 개발 사업의 방식을 이익을 사전에 확정하는 방식입니다. 5,500억 딱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면 민간업자들이 5,500억만 주면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익이 1조가 나건 2조가 나건. 그러니까 이익을 사전에 확정하고 진행을 하는 부동산 개발 사업이에요.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 대장동 가지고 난리가 나니까 남양주나 구리시 같은 경우는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나니까 사전에 이익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이익 환수 조항을 넣자라고 공무원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민간업자들이 좋다 그러면은 우리가 손실 났을 때 세금으로 그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조항도 넣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동산 개발 사업의 형식 자체가 완전히 틀린 겁니다. 사전에 이익을 확정하고 난 뒤에 이윤이 얼마 나든지 간에 그거는 너가 가져가라 하는 개발 방식이고 대변인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전 이익 환수 조항을 넣게 되면 손실 보전 조항도 당연히 넣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개발 방식을 말씀하시는 이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계속 그 공방만 계속 되는데 저는 전재수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근데 새로운 방식에 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기존의 기부 체납이라는 예를 든 거는 잘못된 거다. 동의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기부 체납 형식이라는 거는 꼭 분당구에 있는 사업 아니다. 수정구에 있는 거라도 우리 성남시를 위해서 있는 사업이라는 거는 충분히 그래도 끌어다 쓸 수 있는 부분이니까 주민들이 동의 안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난리 납니다. 그 부분에 왜 우리 대장동이라는 거는 지금 원주민 그 토지주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기 주민이 없었으니까 아니, 거기서 거기서 나는 이익을 이렇게 쓰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뭐 좋은 방식이라고 그다음에 착안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이후에 뭐 손해가 날 경우 아니면 초과 이익이 날 경우 뭐 어떻게 불가피하게 설계가 있었고 이게 최초의 설계다 거기까지도 다 동의해요. 그럴 수 있다고 쳐. 그런데 지금 부작용이 생겼잖아. 부작용이 생겼으면 그 부작용이 생긴 사실관계는 분명히 정리를 해놔야 물론입니다. 정리를 해놔야 뭐 제가 저처럼 보는 사람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고 전재수 의원님처럼 보는 분은 이게 너무나 좋은 사업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왜 검찰이 이 사실관계를 확인을 안 해주는 거냐 이거죠. 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줘. 갑자기 논리가 팡 뛰어서 아니 제가 아까도 했잖아. 이런 그 돈장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줘.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제가 주장하는 거는 이런 문제가 있을 거고 숨어 있는 그림도 많다. 그리고 이 안에 여러 가지 이상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저는 아직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가 점장님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보면 그동안 수사 결과 계속 기사를 한번 보시면 윗선 있는가, 윗선 있는가. 그래서 뭐 누구를 뒷선을 찾아야지. 찾아야죠. 근데 이게 수사를 해도 안 나오면 너들 이 부분은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부실 수사했어 이러면서 50억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적을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예요? 윗선이 나와야지만 정확히 된 수사인가요? 수사에서 윗선은 안 나온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수사를 했는데 안 나온 거고 윗선은 이 50억 부분은 수사를 안 한 거예요. 아까 그건 동의하신 것대로. 그런데 이 하나만 더 여쭤보면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횡령이라는 부분에 초과이익 환수를 계속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초과이익 환수란 거는 지금 그 최은순 씨가 했던 것도 바로 그건데 이게 뭐냐면 이익이 나면 초과이익을 환수해야지 국민 돈이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왜냐하면 그런데 비용을 부풀리는 거예요. 업자들이 항상. 최은순 씨도 그래가지고 나중에 저 개발이익을 안 냈거든요. 비용을 부풀리니까 이게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아무리 만들어놔도 비용이 100이라고 되고 1000이라고 그러고 그걸 검증할 방법이 잘 없는 거예요. 열심히 해도. 그러다 보니까 그래 초과이익이고 뭐고 그거 안 되고 그냥 고정수익만 가져와. 그럼 니들 왜냐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비용을 부풀리는 거야. 이거 또 지나가니까 땅값 올랐다고 또 부풀리고 그래서 결국 공공이 가져가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전부. 그러니까 이게 업자들의 전형적인 방법이라 그러더라고. 제가 자료를 많이 읽어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고정수익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것만 한 거예요. 그리고 자 이제 나눠 먹어라 이렇게 하니까 거기 돈 냄새에 잔치가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된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거기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실무자가 초과이익 환수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연히 그 위에 결재권자로서 그게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야 이거. 왜냐하면 초과이익 환수를 넣으면은 결론이 이미 나 있던 거예요. 우린 고정수익을 가져오기로 했기 때문에 초과이익 환수를 넣으면은 사업이 안 돼 이렇게 결론을 그게 설계예요 바로. 그러니까 그렇게 결정한 사람을 찾아줘야지 검찰이. 그 결정 자체는 나쁜 결정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나쁜 결정이든 좋은 합리적인 결정이든
한 건에 대해서는 아마 검찰이 확인했을걸요. 그거? 하긴 뭐안 나왔잖아요. 아직 안 나왔잖아요. 아니 이재명 씨랑도 사인했잖아요. 아직 안 나왔죠. 이재명 씨도 그러니까 사인했다니까요? 그거는? 그거에 대해서 그건 이재명 씨도 윗선 수사가 사인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은 사인을 해서 네. 나온 이재명 그 시장이 결정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아니 이재명 씨랑 결정한 거죠. 누군데요? 그거는. 이재명 시장이 결정. 예, 그럼요. 네. 그럼 본인이 결정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왜 아직 했어요, 사인을 못 했어? 설계는. 어? 했어요. 설계는 내가 했어. 그럼. 내가 했는데 그게 이 설계예요, 밑에 그게. 생긴 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설계가 된 건인지에 대해서는 이재명 시장이 아직 아니, 아니 왜 이렇게 제가 지금 얘기해요. 설명해드렸잖아요. 왜 그렇게 설계를 할 수밖에 없었냐 하면 제가 하나 왜 그렇게 설계를 할 수밖에 없었냐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들이밀면 두 가지를 가지고 싸운다고요. 업자들이 항상 제가 직접 취향의 자료를 보고했다는 뭐냐 하나는 그럼 니들도 손해 보면 아까 전 의원님 말씀에 세금으로 갚고 이 조항을 들고 나고 또 하나는 그것도 싫으면 초과이익을 환수한다 그러니까 비용을 자꾸 부풀린다고요. 이건 어떻게 해도 공공의 이익이 가져올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당시에 여러 가지 또 민간 이익을 옹호하는 세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씨는 뭘 했냐면 제가 파악하기로는 고정이익 땡겨와 나머진 그래 워낙 반발을 하니까 나머지는 알아서 해 이렇게 된 거라고요. 그게 설계예요. 제가 보면.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우리 앵커님 말씀 정확한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이 2010년도에 성남시장이 되잖아요. 그때 이제 성남의 상남지구인가 어디 이 내나 이제 그 이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어가지고 그 성남 내에 부동산 개발 사업을 했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2010년도 성남시장 되고 난 뒤에 그래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으로 했어요. 그 조항 넣어가지고 했더니 처음에 이제 사업을 시작할 단계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성남시에 공익 환수되는 것이 공공 환수되는 것이 한 80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사업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800억이 300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사업이 완전히 다 끝나고 난 뒤에 성남시에 들어온 돈을 보니까 100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800억을 예정을 하고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어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100억이 되는데 그 과정을 이재명 성남시장이 쭉 보니까 이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비용 부풀리고 뻥튀기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익을 작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성남시의 공익 환수를 애초에 800억으로 상정했다가 결국은 100억밖에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2015년도에 대장동 개발 사업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부동산 시장이 어디로 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새누리당이 전부 다 그때 당시에 반대를 하고 하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해가지고 부동산 개발 사업하면 결국은 이 업자들이 비용 부풀리고 로비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공익 환수되는 돈이 최소화되더라. 그래서 이제 사전 이익을 아예 확정을 하고 각 방침이 정해진 겁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도 실무자들 의견 많이 듣지 않습니까? 실무자들 머리 숫자대로 자기 아이디어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최종 선택을 하는 것은 성남시장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된 겁니다. 예, 그 뭐 전재수 의원님 말씀하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는 설계가 이재명이다. 100% 맞는 얘기예요. 제가 중간에서 봐도 그 설계를 한 거예요. 그 설계 고정이익을 가져오고 초과이익 환수 못해. 니들 가져. 이렇게 설계한 거 맞아요. 그럼 그 설계에 어떤 비난할 부분이 있는가 그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비난을 좀 간략히 요약하면 왜 더 많이 못 뺏어왔어 이거라고요. 그것은 예. 아니지. 예. 아니 왜 더 많이 못 아니지. 가져왔어? 그거 뭐 이익이 날 수 있는 구조가 있는데 이익이 날 수 있는 구조가 그 이익이 있는데 날 수 있는 그거에 구조가 대해서 있다는 걸 고정 수익이라는 너무 이 정리된 그 부분을 지금까지 설명드린 굉장히 거 아니에요? 유리하게 설계를 아니,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왜 안 넣었냐 이거잖아요. 자, 좀 전에 그러면 설명 들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자 윗선 수사가 다 끝나서 이미 저 이재명 시장이 설계를 해서 끝났다라고 치면 검찰에서는 그러면 왜 그 몇 번씩 하는 정진상 부실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를 안 하고 했잖아요, 13일. 얼마 전에 했습니다, 갔다 왔구나. 13일. 얼마 전에 몰래 갔다 왔다고 하는구나. 그래 말 그러니까 박 대변인 힘드시죠? 그러니까 박 대변인 핵심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비리를 저지르는 거는 돈 때문입니다. 돈인데요. 그러면 계좌 그러면 추적만 그 하면 사이에 되거든요. 계좌 지금 추적만. 나오잖아요. 네. 국정감사에서 나 저기 약 먹은지 몰랐다. 유동규 씨 약 먹고 자살하려고 한다는가. 나 그 사람 모른다라고 했던 유동규가 이미 10년 전에 가장 가까운 사람 나와야 되는 이유가 뭔지. 그러니까 다 좋다니까요. 그거 다 그러니까 인정하더라도 그런 것들 좀 계좌 추적만 하면 얘기해줘야지. 되는 계좌 추적만. 그런 거 얘기 안 해주고 지금 제가 볼 땐 이건 완전히 곁다리거든요. 50억 클럽 사건은 이거는 법적 카르텔이 법적 비리야.
왜 이 설계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된 과정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여태껏 있는 근데 거에 대해서 그- 도저히 예, 납득 이게 불가. 지금부터는 그러면 또 예. 가서 국민들이 그럼 다 얘기하는 특검하자 그러는데 왜 특검도 애매하게 지금 안 해? 그건 또 다른 알 수가 얘기가- 없는 부분이 근데 되는 제가 거예요. 오늘 금요일이고 시간은 뭐 지금 이미 지났죠. 박 단장님 지금 지치신 것 같고 전에 지치신. 근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하나의 점에 어떤 컨센서스 하나하나 모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 50억 클럽 왜 수사 안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들 이상한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두 분 다 저는 물론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 전체 설계에 있어도 박 단장님께 어떤 부분에 그러니까 그 제가 언론을 파악한 부분에 어떤 진실에 대해서 설명은 드린 거예요. 제가 뭐냐 하면 왜 그렇게 못했느냐, 초과 이익을 왜 못하고 왜 이들이 돈 잔치가 되게 돼. 그건 제가 보기엔 이해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까 고정이익을 받아오고 초과이익은 그렇게 된 거고. 뭐 지금까지 얘기한 거니까. 그거예요. 예, 그거. 그 부분이 이해가 되면 이 전체 얼개를 보는 그렇지, 어떤 예. 시각이 달라진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이쪽은 공공은 가져올 수 있는 걸 확보해놓고 그래 좀 제 보기엔 던져준 거예요. 근데 비난의 초점은 뭐냐면 왜 너 100 다 못 가져왔냐 이거예요. 지금 뭐 그거 외에는 그거죠. 크게 비난할 게 없어요. 너 왜 100을 다 못 뺏어왔니? 왜 못 뺏어왔냐? 그동안 한 번도 뺏어온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보는 구조는. 그래서 그런데 이쪽은 그런 건데 그럼 50억 부분은 얼마든 수사하면 당장 해결이 되는 건데 왜 안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검찰 수사를 쳐다보는 저는 제3자적 입장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수사를 할 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통화 내역 확보하는 거하고 계좌 추적이잖아요. 가장 기본이. 그거 해놓고 피의자 불러다가 이 돈 뭐냐? 왜 이 사람이랑 통화했냐? 이거거든요. 근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이 이거를.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이 수사의 단초가 됐는데 처음에 그 녹취록에 곽상도가 자꾸 돈을 달라 그래 귀찮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안 수사는 해요, 안 해요. 계좌 3, 4개월 지나갈 동안 소환 조사도 안 하다가 그러니까 왜 저렇게 놔두지 하는 의심을 하는 게 제 생각에 합리적인 거예요. 왜 근데 저렇게 놔둔지에 대해서는 그렇죠. 저도 예, 동의하는 거니까. 그리고 근데 앞부분.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은 그게 왜 스모킹건이 됐냐면 검찰이 그동안 수사를 거의 안 해오다가 그렇습니다. 그런 예. 녹취록이 나오니까 그 녹취록만 쫓아가다 이런 일이 생긴 거 예,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이 50억 그룹의 돈을 쫓아가면 나온다라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곁다리인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단계에서 국민들이 알아야 될 거는 제가 볼 때는 왜 이런 설계가 됐고 그 왜 이런 설계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게 그거죠. 뭐 예. 이런 이상. 근데 예. 그게 제가 볼 때는 숨어 있는 그림들이 많다.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단지 숨어 있는 그림이 후보가 아니고 왜 이런 설계에 대해서 완벽히 설명이 돼 있는 거 아닌가 제가 설명해? 무슨 얘기냐면 그런 설계를 할 이유가 초과이익 받을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비용 부풀리기 하니까 그냥 고정이익 때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 고정이익이라는 게 그러니까 딴 사업 같은 경우는 고정이익에 포함되지 못하는 부분 이미 초과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여기에는 고정이익으로 숨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러니까 공공 환수 액수로 있을 수 있다. 박 단장님 이런 말씀은 부분들도 이렇게 해석하면 확인이 그러니까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공공이 이재명 지사는 50을 가져왔다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한 10밖에 못 가져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 문제도 있는 거죠. 그런 문제도 그런데 있는 거고. 실제 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설명한 거를 반박하시는 부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뭐 오늘. 짧은 시간에 얘기하다 네. 보니까 그리고 거의 두 분이 지금 아니, 그래서 오늘 제가 그런 오해가 있을까 왜 그랬냐면 그래서 저는 뭐 이 설계 부분에 다시 또 논의 지금 막 주신 말씀을 내가 다 동의한다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네. 다 쫓아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제가 네. 그래서 뭐 오늘 아니, 오늘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의 갑자기인전 대장동까지 갔는데 너무 힘든 하루였습니다. 두 분 다. 아니 근데 박대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원래는 힘들어요. 수사는 사람의 말이라든지 진술이라든지 녹취록을 따라가는 수사는 사실은 곁다리 수사입니다. 진짜 핵심적인 수사는 돈을 따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비리를 저지른 사람의 최종 목적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사를 할 때 압수수색, 압생영장을 칠 때 가장 기본이 핸드폰 계좌 내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돈 쫓아가는 네, 거기에도 이견이 없으니까 왜 거기를 왜 안 하는지에 대한 다 이견이 없으니까요. 거기에 예. 말씀드린 예. 핸드폰도 안 쫓아갔잖아요 검찰이. 그런 거기에 부분들은 그래서 이제 오늘 돌아가면 너무들 제가 괴롭혀드린 거 힘드신데 다음부터는 좀 쉽게 하겠어요. 이 정치 얘기 이거 얘기를 하면 그런데 제가 대변인께 단장님께 딱 하나 정말 어떤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여기저기 이제 토론을 나가시잖아요. 그럼 제가 오늘 말씀해서 정리해드린 그 얼개 구조 그걸 부술 수 있는 어떤 그
토론의 자료나 이걸 가져오시면 제가 사석이라 저도 알고 싶어요. 뭐를 도대체 국민의힘이 문제를 삼는지. 저는 제 논리 구조에는 좀 완벽하게 좀 들어있는 그림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어떤 패널 분들도 나오셔가지고 제가 머릿속에 드는 그 구조를 바꾸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박 단장님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시고 정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토론 나가셔가지고 제가 설명드린 그 부분에 논리끼리 할 수 있는 어떤 다른 게 나오면 저한테 꼭 말씀을 해주시면 저도 이 사안을 보는 관 자체를 바꾸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보는 관에서는 아까 설계는 이미 설명이 끝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된 거고 그렇다면 설계에서 이 돈 잔치에 어떤 부정이 있었는가 찾으면 되는데 그걸 전혀 수사를 안 하고 있다는 게 제 문제의식이거든요.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완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 진짜 너무 많이 지쳐 있어서. 예, 그다음에 그 부분 진짜 다음에 계속 모실 거니까 혹시 진짜 아니요, 저 이거 이거는 불공적 게임. 아니, 제가 그런 생각을 하실까봐 제가 아까 정치적인 사안이라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게 팩트 부분이고 사안에 대한 해석 부분에 제가 오늘 좀 질기게 여쭤본 거니까 다음에 편안하게 해드릴 거예요. 선불 드려. 예, 오늘 금요일인데 잘 쉬십시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말 잘 보내세요. 주말 잘 보내십시오. 고생 많았습니다.